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년 가까이 해오던 가게를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른법 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1월에 주말 출가 시작으로 강 선생님 도움을 받으며 기도를 하는 중 한 달쯤 되었을 때 가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빠른 시간에 바람이 해결되니 감사함이 넘쳐 법당으로 출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평일 출가를 하는 동안 신심과 한의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다른 경제적인 난제로 기도 중입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스스로 걱정을 키우고 괴롭혔었는데 지금은 걱정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너무 안일해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부처님께 바치고 해결될 것이란 막연한 믿음에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난제 앞에 안일함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법사님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금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을 잘 내는 사람, 불구자 같은 사람 혹은 백정 같은 일을 많이 연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 평등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차별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게를 파는 난제를 아마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쉽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이제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니까 난제에 대해서 그전처럼 아등바등하고 걱정을 하지는 않게끔 아마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제적인 난제가 닥쳤는데 그전처럼 아등바등하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태평세월로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시죠, 첫 번째 질문. 네.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잘 알아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법당에서 금기시하는 사람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성 잘 내는 사람, 어디 가서든지 트러블 메이커를 하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은 금기시한다. 근데 이제 대자대비한 부처님 가르침에 왜 그런 사람을 금기시하는 것이 뭐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뭐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난제는 우리 수없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근이 입장에서 보면은, 깨친이 입장에서 보면은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는, 깨친이가 보기에는, 발근이가 보기에는 하나도 난제가 아니다. 난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난제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아우 성을 한다. 어떻게 해서 난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바로 난제라고 이름 짓지를 우선 많은 것이 필요하다. 아마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난제가 해결된 것은 그것을 난제라고 처음에 이제 가게 파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등바등 했는데 아마 강 선생님이 누가 얘기를 해서 그건 난제가 아니요, 난제라고 이름 짓지 마시오, 아마 이렇게 일러줬을 거고 난제라는 생각을 받침으로써 쉽게 해결이 아마 되셨을 거로 봅니다. 난제라고 이름 지으면은 실제로 난제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옛날 습관대로 또 난제라고 이름을 짓고 괴로워하는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괴로워하는 증상이 나타났지만은 먼저 난제를 해결했던 어떤 그 기억도 있으니까 걱정도 되면서 그렇게 방방 뛰는 것은 그전보다 훨씬 덜 했던 것 같은데 이래도 뭐 되느냐, 방방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방 뛰시지 마세요. 그리고 난제라고 이름 짓지 마시고 가능한 대로 완전히 낙관적으로 태평하게 마음 먹을 수 있으면 전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태평하게 마음 먹으면 괜히 난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게 난제가 본래 없고 아무 걱정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아주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난제가 더 해결이 잘 된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왜 이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만 바치시면 됩니다. 그것만 바치게 되면은 편안해지겠죠. 네. 편안해지면은 아마 생각보다는 빨리 난제가 해결이 난제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할 것도 본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내 앞에는 모두 편안함만 있지 난제라고 할 것이 아마 없어지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왜 자꾸 난제 하냐면은 전생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고 그 전부터 자꾸 난제라고 이름 짓고 스스로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난제가 되면은 반드시 걱정을 해야 되고 노심초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 끝에 겨우 해결이 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난제가 오게 되면은 아주 그 노력하려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고 조바심을 하고 기도를 정성껏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근인 보기에는. 왜냐 노심초사하면 할수록 더 난제 해결에서 멀어지고 근심 걱정할수록 더 멀어지고 태평하면 되나 하는 그 생각이 왜 또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자꾸 바치되 근심 걱정이 올라와도 바치고 이렇게 편편히 놀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나와도 또한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게 되면은 아주 맑고 투명한 마음이 되면서 속으로 아마 자신감이 넘쳐 오르게 되고 그때쯤 되면 뭐 벌써 이미 난제는 다 해결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문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질 잘 내는 사람 또 괴팍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있는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약간 수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이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법당에 이제 그 법당에도 공부를 오시는 분들이 여럿 있잖아요. 저 주말 출가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말 출가가 아니라 1년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특히 스님들은 아주 그 계속 일생을 저는 부처님 시봉하는 출가 대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승려 되기도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승려 얘기를 들어봤더니 소리만 27가지를 띄워서 내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간단치가 않은가 봐요. 예전에는 무학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줬는데 요새는 최소한도 고졸 그리고 기타 서류 등등 27가지 문제 이렇게 하고 또 뭐 이제 면접 시험도 있는 거 봅니다. 오랄 테스트도 하고 이래서 큰 스님들로부터 그래서 합격을 해야 출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서류를 아무리 서류 완벽하더라도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출가자를 받아들일 때도 그렇지만은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고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택할 때도 저 배우자가 정말 착실한 사람인지 성격이 괴상해서 뭐 여자라면 남자라면 두들겨 패는 또 주벽이 있는 남자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의 그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지침, 요것을 저는 말씀드려. 이제 예를 들면 성격이 괴벽한 사람을 알기만 하면 그 승단을 파기할 거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엔 뭐 얌전한 척 할 테니까. 그리고 소리를 띄워서 내려면 소리에는 뭐 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진 사람, 세상에서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은 되게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그런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수가 있죠. 결혼 중매할 때도요, 박복한 사람이 중매하는 경우는 되게 성공한 경우가 좀 덜 좋습니다. 근데 상당히 세상 일을 성공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중매한다면 괜찮은 수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건강할 때 받아들이는 오는 사람은 되게 괜찮대요. 또 자기가 아쉬울 때, 그러니까 지금 종업원이 여기 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사업하는데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실 사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게 문제고, 또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구해지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쉬울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어서 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아주 아쉬울 때 있잖아요. 아쉬울 때 들어오는 사람 되게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쉬울 때 사람이 아주 구하고 싶더라도 일단 아쉬운 마음은 바쳐라 이거예요. 아쉬운 마음을 자꾸 바치고, 사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난 아무리 아쉽지만은 사람은 신중히 골라서 쓰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아쉬운 나머지 아무나, 그죠? 사람 꼴만 하고 있으면 그죠? 아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사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 일이 많았습니다. 항상 일이 많으니까 우리들 도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는 뭐 무보수로 일하고 급료를 주지 않고 또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신문 광고 낼 수도 없고요. 뭐 벼룩시장에 해서 여기 공부하면서 일할 사람 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절로 오는 사람만 받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이 되게 많아요, 딸리고 이러니까 어서 일할 사람만 왔으면 우리가 일이 좀 덜어질 텐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한 마음입니다. 아무나 와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새로 하나 오기만 하면요 되게 반가워요. 그랬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쉬울 때인데 어떤 젊은이가 하나 나타났어요. 아주 겉으로는 어떻게 말도 없고 아주 점잖아 보여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만 1년은 완전히 하심하고요, 꼭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요, 그리고 시키는 거는 그런 대로 성실히 하려고 하고요. 누가 보면 꼭 도인 같아요. 정말 저희야말로 뒤늦게 도인이 아닌가. 옛날에 경호 스님이 큰 도인이라더니 저희는 경호 스님처럼 훌륭한 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제 아침에 이제 법문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착실한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은 늘 별로 칭찬을 안 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시원찮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우리 생각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착실한 사람을 선생님은 왜 저렇게 못마땅하게 또 꼭 질문을 하더라도 핀잔 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실까? 선생님은 정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지혜 눈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까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알기는 어려운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제대로 보신 거고 우리는 맨 겉밖에 볼 줄 몰라요. 속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금강경을 많이 읽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농사일이 춥고 시간이 많아서
오전 내내 별로 할 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 내내 경우에 따라서는 양해를 구해가면서 거의 금강경만 읽으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가행정진도 그때 바람이 불 때였는데 금강경을 몇 번 오랫동안 읽다 보니까 뭐 재밌거든요. 황홀하고. 그래서 점심도 안 먹고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뭐 아주 뭐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자기 말에 의하면은 깨닫고 보니까 여기 있던 선배 도반들이 새카만 후배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받쳐서 깨쳐서 그렇게 보였다면 더 받치고 더 깨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뜻도 보이겠죠. 근데 이는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깨치고 보니까 쟤들은 새카만 존경할 만한 선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 그렇지가 않네. 전생을 보니까 왜래 내 부하였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전생밖에 볼 줄 몰라요. 그 전생은 자기가 부하였는지는 모르고 오만한 생각을 낸 거예요. 이게 쉽게 오만한 생각을 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대뜸 이제 선생님한테 내려가서 전 오늘부터 도반들하고 함께 자지 않고 선생님의 계신 아래층에 내려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자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오만도 보통 오만이 아니죠. 이게 어설프게 깨치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승낙하실 일이 없죠. 안 된다 아마 이렇게 하고 물리치신 것 같아요. 그 뒤로는요. 그 전에 그렇게 공손하고 얌전하고 과묵하고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아주 법사가 됐어요. 스승이 됐어요. 아주 그냥 뭐 어깨에 딱 힘을 주고 그 이튿날도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다른 사람은 밥 딱 먹는데 금강경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도반들을 관려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 태도가 하도 오만해서 야 그러지 말고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아주 태도가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얌전하던 애가 나이도 한 10살 아래였거든요. 그때 젊었을 때 10살 아래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태도가 돌변하니까 모두 겁이 나서 아주 발발 떠는 거예요. 다들 뭐 피우고 그런데 저까지 도망갈 수가 없었는데 아유 나도 속으로는 그냥 겁이 어떻게 나는지 도망가고 싶지만 받치는데 정말 안 받쳐지대요. 그 쇠스랑을 끌고 소 앉은 자리에 볏짚을 쌓았는데 볏짚을 하는데 그 쇠스랑을 갖고 이걸 청소를 하다가 확 나한테 덤벼들어서 찌를 것 같아요. 그날 하루는 아주 공포 분위기에서 지냈습니다. 억지로 내가 달래서 이발소를 데려가서 이발을 하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저게 어떡하나 이제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하루 저녁을 용케 지냈습니다. 아침에 법문을 들어갔어요. 법문은 또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 친구도. 그랬더니 그날 법문에 이제 뭐라고 하시더니 그런 사람은 내보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내보낸다라는 것은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법문을 듣고 이제 다들 올라갑니다. 이제 아침 먹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돼서 제가 이제 뭐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조금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 올라간 뒤에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말씀 드리고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다 지금도 그 생생해. 선생님이 요러세요. 조금 더 앉아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선생님이 요런 간단한 태도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러세요. 그냥 말도 안 하시네. 조금 더 앉아 있어 있듯이. 조금 앉아 있었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 한 5분 동안 앉아 있더니 이제 올라가래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한 5분쯤 앉아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5분쯤 있다가 올라갔더니 위에 와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는 막 쫓아가고 또 한도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5분 전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꼴을 내가 꼬박 당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앉으라는 뜻이 뭔지 알겠죠? 아,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그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줄이려고 그래요. 안 되겠다. 그리고 남자가 셋이나 있었으니까 꽁꽁 묶어서 이제 결국 정신병원으로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 아쉬워서 종업원 일이 하나 구해졌으면 아쉬워서 할 때는 너희들이 허약한 때다. 허약한 때 들어온 사람은 되게 안 좋다. 급하고 사람이 아쉬우고 이럴 때 들어온 사람은 되게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쉬워서 내가 약할 때 온 거는 왜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절대로 아쉬울 때 사람 그리워오면서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성질 나는 사람, 괴팍한 사람, 그런 괴팍한 친구죠. 난리를 쳐서 결국 정신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뒤로 우리도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그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발발발 떠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한 사람은 지진을 경험하고 나선 몇 달 동안 아주 공황 상태를 체험했다고 그럽니다. 걔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요. 아주 몇 달은 완전히 정신병자. 왜냐하면 한번 정신병원에 넣었더니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 갖고서는 택시도 그냥 딱 잡아 타고 어디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소사로.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게 태도가 이상하니까 어서 내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공짜로 택시를 타면서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선생님하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들은 가서 몇 번 막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몇 달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안 받아들였어야 돼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너희들이 급하고 아쉬울 때, 급하고 아쉬워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 못 만납니다. 우리가 관상을 볼지도 모르고 전과 기록도 띄워보기가 전과 기록도 말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기 건강할 때, 씩씩할 때, 그럴 때 본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집안에도 가정에도 안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되고요. 법당에도 도반이 잘 들어와야 되고요. 직장에 회사에서도 돈 벌어주는 사람이 들어와야 회사가 잘 됩니다. 아무리 면접을 잘해도 그래서 그 전에 이병철 씨라고 하는 뛰어난 사업가는 백운학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관상가를 항상 신입사원 볼 때 항상 옆에다 두고 저 사람이 회사에 해를 끼칠 사람인가 안 끼칠 사람인가를 보고 끌어들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설픈 대학 교수를 두고 면접 시험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자꾸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장이다. 면접을 볼 때는 사람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돈 벌어주고 도와줄 사람인가? 내부 고발을 해서 우리 회사를 망해놓을 사람인가?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백운학처럼 영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용케
그 이병철 씨는 그런 사람을 옆에다 두고 그 옆에는 항상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웬만한 대학 교수보다는 유명한 점쟁이를 옆에다 두고 조언을 듣는 것은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봤고, 저는 그 유명한 점쟁이를 압니다. 이병철 씨한테서 수시로 카운셀링을 해가면서 좋은 얘기를 해준 분을 알아요. 근데 잘 맞힌 복진 점쟁이는 잘 맞춥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은 뭐 결혼할 때나 회사 저거 할 때나 굉장히 큰 도움을 아마 줄 수 있을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